안녕하세요. 이슈이슈의 청자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시장의 많은 이슈들을 하나하나 다 골라서 투자로 연결시켜드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 이슈이슈 문을 열었습니다. 자, 주변에서 여러분들이 나 이 채널 보는데 너도 이 채널 봐? 라고 좀 많이 보고 있다. 그러면서 이 프리티 이슈이슈 채널이 커지고 있는 것 같다. 라면서 댓글에 글을 남겨주시는 걸 보고 저도 굉장히 뿌듯하더라고요. 자, 저희가 이렇게 클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의 관심과 애정 덕분인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이슈를 위주로 좀 살펴봐야 될지 저와 함께 방송 이끌어주시는 모국 선생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우리가 작년 연말에 롯데그룹주 짚어드릴게요 라고 얘기를 하고 아직 짚어드리지 않았더니 어떤 분이 언제 해주시나요? 현기증 나요? 라고 써주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롯데그룹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롯데는 우리가 전에 신동민 회장 관련해서 호텔롯데 상장 IPO 모멘텀 관련해서 또 짚어드렸던 적이 있어요. 자, 그런데 선생님, 롯데그룹이 최근 들어서 코로나 직격탄을 맞으면서 이제 금융자산, 이런 현금 확보, 이게 좀 저렴한 말로 쪼들리기 시작했다. 큰일 났어. 자금 조달이 어긋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호텔 롯데를 상장시켜야 되는데 여러 가지 호텔 롯데가 등급이라든지 돈을 너무 많이 꿔갖고 채권 4, 5년 동안 갖다 얘기해서 사드 때문에 또 중국 철수하고 또 형제 간에 그 다음에 또 아버님 돌아가시고 이래갖고 거의 악순환의 고리에 이제 있었단 말이야. 또 본인도 감옥 갔다 오시고, 그러니까, 금년은, 내가 롯데해라고 자꾸 체크하는 게 거버넌스로는 이분이 계열사들을 두세 개는 상장을 시켜야 돼. 올해요? 그래갖고 거기에서 담보를 잡아서 빌린 돈 갚아야 돼. 그러니까 지금 보면 1순위가 롯데 렌탈이야. 롯데 렌탈 하면은 옛날 금호 렌탈 인수하고 그래서 가면 롯데 갓데서 홈쇼핑 보면 롯데 렌탈카 이렇게 해갖고 아니에요. 롯데 렌탈 그거예요, 선생님. 광고 보신 적 있으세요? 몰라 이거잖아. 이거 몰라. 자동차 어떻게 하면 수리할 수 있어? 몰라. 그거 보면 신차장 그거잖아요. 신차장기 롯레터카 이러면서. 맞아. 신차장 맞을걸요? 그건 맞는 것 같다. 네. 아니면 어떡하지? 그래갖고 롯데 렌탈부터 상장시키기로 한 거야. 그럼 선생님, 앞서서 롯데그룹이 자금이 굉장히 유동성 위기에 빠졌다, 힘든 상황이다 라고 하셨는데 제가 롯데그룹이 가지고 있는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그 부채 규모를 확인을 해봤어요. 그거 조사해봤어? 네, 롯데그룹에서 2020년 공모채 발행 규모가 약 3조 6천억 원인데 삼성과 SK하이닉스 다음으로 SK하이닉스가 아니라 현대였나? 다음으로 되게 높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번에 호텔 면세점 유통에서 코로나 직격탄을 맞으면서 신용등급도 좀 안 좋아져서 유동성을 좀 확보하는 데 더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좀 만기가 돌아오는 것 위주로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롯데건설이 2,550억, 롯데글로벌로지스가 400억 원, 롯데렌탈이 5,400억, 롯데물산이 200억, 롯데알미늄이 150억, 롯데칠성음료가 3,000억, 롯데자산개발이 300억, 롯데지주 500억, 호텔롯데 5,700억, 롯데케미칼이 350억, 롯데하이마트가 2,300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호텔롯데랑 롯데렌탈의 그 규모가 가장 커요. 그래서 호텔롯데가 5,700억, 롯데렌탈이 5,400억. 그러니까 호텔 만기가 오고 있는. 롯데 렌탈이 5천억 400억 이것부터 먼저 풀고 그 다음에 호텔 롯데 때도 5,700억이면 그거 풀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선생님, 롯데 렌탈을 왜 먼저 풀어야 되는지 또 궁금하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왜 호텔 롯데를 바로 안 하고 롯데 렌탈부터 상장을 시켜서 풀려고 할까요? 호텔 롯데를 상장시키면 시장 조성이나 지금 상황이 코로나야. 조성되겠어 잘? 근데 지금 비대면에 해갖고 지금 캠핑카 해갖고 또 사람들이 대여라든지 렌탈이라든지 이제 이런 시스템이 상당히 좀
그 뭐랄까 옛날같이 거부감이 덜덜 덜어지고 옛날엔 소유였다면 지금 공유. 공유 그리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롯데렌탈의 대주주가 호텔 롯데야. 그러니까 그것부터 먼저 푸는 것 같아. 거기에서 뭔가 그러니까 이런 순서를 하는 거야. 롯데렌탈 상장해서 거기서 담보가 치고 주가가 올라. 그러면 거기에 대주주가 누구야? 호텔 롯데. 호텔 롯데. 42.1%. 그리고 갖고 있는 값을 갚아 담보 가치로. 그러니까 채권을 주식으로 바꾸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서 점수가 올라가겠지. 그러면 그게 곧 대주주인 호텔 롯데도 플러스 점수가 되고, 그러면 그 다음 순서로 롯데 호텔 IPO하기가 점점 쉬워지는 거야. 그리고 그때쯤 되면 옛날에는 뭐 값어치를 뭐 한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다. 롯데 값어치? 그러면 이걸 다 갚아나고 담보가치면 높아진다고 점수들이. 그래서 신동빈 회장의 전략은 계열사부터 먼저 하자. 그래서 두세 개 계열사부터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게 아까 롯데 렌탈 다음에 그 물류회사가 하나 있을 거야. 롯데 뭐 로지스인가 뭐 글로벌로 롯데 GRS 이건 음식인데. 아까 내가 보니까 롯데 글로벌 로지스. 요거하고 롯데 리츠하고 다음 뭔가 작업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 선생님 앞서서 그러면 롯데 렌탈이 어떤 회사인지 제가 조사를 해왔거든요. 말씀을 간략하게 드릴게요. 국내 1위 렌터카 업체입니다. 차량 렌탈 매출이 6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0년 3분기 기준으로 시장 점유율이 22.4%고요. 지금 2020년 10월에 IPO를 한번 했는데 그 좀 중단을 하고 이번에 두 번째 시도라고 합니다. 자동차 렌탈 사업 오토리스 할부 금융회사이면서 전시는 KT그룹의 KT렌탈이래요. 그래서 2015년에 롯데가 인수를 하면서 롯데렌탈이라는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계열사 중에서는 우리가 좀 공유차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익숙하게 들으셨을 그린카 이거를 또 계열사로 가지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코로나로 인해서 단기적인 렌탈이 좀 매출이 줄어들고 있어서 장기적인 렌탈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바꾸고 있고, 뭐 한진이나 KT에서 차량 8천여 대를 더 추가로 사서 좀 다양하게 진행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IPO 진행을 위해서 당연히 비용을 좀 줄이면서 수익성을 높이는 사업 위주로 좀 포트폴리오 짜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선생님, 롯데렌탈이 1월에 상장사를 선정한다, 상장 주관사를 선정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주관사가 선정되면 상장은 한 3월, 4월? 속도에 따라서 또 의지에 따라 다른데 그러면 한 3, 4개월 안에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상반기 안에 그리고 롯데그룹 입장에서는 상반기 하나, 하반기 하나 이런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1년에 뭐 여러 개 하긴 좀 부담스러우니까요. 그러니까 2개 내지 3개를 지금 추진하려고 딱 그래요. 신동빈 회장이 지금 도끼가 올랐어. 이거 빨리 처리를 해야 되니까. 아니 옛날 딱 어떤 느낌이냐면 이건 회장님이 어디에 다 전 사장들 다 모여. 그래놓고 마누라는 자식들 빼고 다 버려. 그리고 다 바꿔. 그래놓고 불 지르고 뭐 이런 느낌 같이 화형시켰을 때. 사장단을 다 불러놓고 약간 얼차림을 안 그래도 신동빈 회장의 그런 위기의식이 올해 신년사에서 느껴졌더라고요. 신년사에서 강력한 실행력으로 시너지를 창출해야 한다. 그동안 축적한 역량을 바탕으로 지금껏 간과했던 위험 요소에 대해서 대비책을 마련하자. 또 경제가 죄송해요. 너무 감동적이라. 경제가 활력을 되찾았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된 자세와 경기 회복을 주도하겠다는 생각으로 임해한다. 그러니까 이게 말 어렵게 하지 말고 이제 조인트 까겠다는 얘기야. 그냥 알아서 잘해라. 알아서 그냥 군대 용어로 보면 너 조인트 까고 싶으니까 그런 단어가 있거든. 그게 뭐냐면 얼차례 그래서 기합을 받을 수 있으니 알아서 잘하거라. 그게 군대 안 갔다 왔지. 이제 딱 하면 조인트 간다 그러면 이렇게 딱 얼차 딱 주잖아. 마음에 그냥 요 정각이 발로 뻥 차는 거야. 무지 아파요. 연대장이나 내가 딱 하면 그냥 그 드라마에서 몇 번 봤어요. 조인트 까이면 그냥 막 팍 쓰러지거든.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이렇게 하지. 또 서야지. 그러니까 그만큼 위기의식을 가져라. 그리고 몇 번 조인트 그럴 때는
조인트 안 까면 더 불안해. 근데 선생님 작년에 좀 일찍 사장단을 바꿨잖아요. 좀 이런 움직임. 그러니까 사회적인 환경하면 조인트 안 까고 뭐 이렇게 뭐 쿠스타리 안 주고 그렇게 되면 아 나는 이제 내 자리가 살짝 없어지는구나. 다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롯데그룹 임원이나 사장단님들은 지금 앞으로 1년부터 3년은 나 죽었어 하셔야 될 거야. 그리고 이제 주가 관리라든지 요새 알게 모르게 주가가 그걸 아는지 요새 롯데그룹 주가들이 자꾸 막 움직여. 요새 맞아요. 롯데 쇼핑도 그렇고 롯데 쇼핑도 엄청 올랐잖아요, 선생님. 음. 안 그래도 매도해야 되냐고 문의가 좀 있던데. 그거는 뭐 알아서 그냥 원체 싸게 사는 집 비율 매도하면서 한 50%는 그냥 호텔 롯데 상장 때까지 그냥 갖고 가는 게 정답인 것 좀 같아. 길게. 그러니까 롯데쇼핑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일찍 전부터 말씀 좀 작년부터 드렸던 이제, 그치. 종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고 계실 것 같고, 그럼 선생님 앞서서 롯데렌탈을 상장을 해서 자금 확보를 해야 호텔 롯데 상장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자금 경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롯데렌탈을 상장해야 되는 이유는 호텔 롯데 지분 가치를 높이고 일본과의 관계를 끊는데도 중요한 그치. 첫 단추인 것 같아요. 그럼 그러니까 이 호텔 롯데의 대주주가 일본 롯데홀딩스거든. 네, 일본 롯데홀딩스가 19.07%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끊기 위한 작업을 밑에서 자꾸 이렇게 해놓고 끊어야 돼. 그러니까 끊어야 돼. 그러니까 분리를 시켜야 돼. 너네 일본에서 먹고 살아. 우리는 여기서 이 과정을 금년도에 계열사를 몇 개 상장시키면서 그 시드머니 그리고 채권 막 하는 거를 계속 이자 비용 주면서 채권으로 돌리기에는 참 문제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주식으로 바꾸는 거야. 담보가치 높여가고. 그런 작업이 그러면 담보가치 높이려면 어떻게 돼? 우리 현대차 그룹 거버넌스 때 벌써 경험을 했잖아요. 엄청 상승했죠. 그런 거 같이 그러니까 대주주들은 주식 파는 그 팔지 않아요. 사람들이 지분을 판다 생각하는데 절대 안 팔아요. 근데 그 지분 가치가 옛날에 10,000원이었던 게 30,000원, 50,000원, 100,000원 이렇게 만들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는 게 대주주들이거든. 그러면서 그 담보를 잡고서 영토 확장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SK 그룹도 SK CNC를 상장시키면서 거기서 주가가 3만원짜리를 15만원까지 급등시킨 다음에 거기서 그때가 그 SKCNC 최태원 회장이 개인이 45% 갖고 있었어. 그러니까 내가 제일 많은 거를 상장시켜서 올린 다음에 거기에서 담보가치 2조를 딱 빼서 하이닉스를 SK를 붙여버린 거야. 그 주식이 오른 거를 담보로 해서 자금을 땡겨서 그 주식을 파는 게 아니라. 아니 돈 안 들어가 그냥 담보를 잡아갖고 그 금융기관과 그럼 금융기관은 이제 우리는 부채 털 수 있어 하고 다 줘버린 거야. 이게 이제 금융 마피아와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의 그 기업 문이 거기서 확 바뀐 거야. 그걸 갖고 왔기 때문에 오늘날 SK그룹이 이렇게 사이즈가 커지고 계셨지. 그러니까 그때 그 전에 최태원 회장이 제일 그 감옥 가고 뭐 그다음에 글로벌 사태 나오고 오죽하면 심지어는 그거 어떻게 하려고 선물 매매했단다. 그때 엄청 손해보고 그리고 1,000원 망했었잖아요. 그러면 그것처럼 우리 이 롯데그룹도 뭔가 대변화를 꿈꿀 거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선생님 제가 롯데렌탈 지분구조를 보니까 호텔 롯데가 42.1%, 부산 롯데호텔이 28.4%, 그로스 파트너가 19.6%, 레드스탁이 5%, 롯데손해보험이 4.9% 가지고 있더라고요. 잘 조사를 해왔네. 그 호텔 롯데를 왜 상장하기 위해서 롯데렌탈을 해야 되는지 또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호텔 롯데가 보유하고 있는 게 뭐 롯데렌탈 42%, 롯데물산 32.8%, 롯데알미늄 38.2%, 롯데건설 43%, 롯데주주 11.1% 꽤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호텔 롯데를 상장을 하면서 일본과의 그 관계를 끊기 위해서는 물밑 작업이 필요한데 그중 첫 번째 단추가 롯데렌탈 상장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요새 롯데 리츠를 계속 강조해지. 네. 그 다음 수순이야. 근데 선생님 롯데 리츠는 이미 상장을 했잖아요.
아까 내가 뭘 얘기했지? 무슨 글로비 로직스? 롯데 글로벌 로직스. 롯데 글로벌 로직스. 이게 뭐 하는 회사야? 뭐 하는 회사야? 로직스. 그러니까 택배 물류야. 물류가 생각이 안 나. 그럼 물류는 뭐야? 물류? 창고 이렇게 해서 부동산 투자야. 그렇죠. 그 택배 집화장 이런 거. 부동산 투자, 땅 투자. 그러면 롯데리츠가 땅 투자를 많이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자본 확충을 해야지. 그러면 증자를 자꾸 하는 거야. 아니 뭐 출연을 받아야 되는데 누가 출연하겠어? 그러니까 증자를 해갖고 그러면서 계열사 중에 나는 요거를 합병시키지 않을까. 롯데리츠와 롯데 글로벌 로직스요? 그러면서 그 물류 비즈니스를 확대시킬 것 같아. 근데 선생님 원래 롯데리츠가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롯데리츠가 어떤 회사인지 정리를 해드리고 좀 이야기를 이어나가겠습니다. 리츠라는 게 부동산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특정 부동산 관련 대출에 투자를 하면서 발생한 이익을 또 투자자에게 배당을 하는 투자 신탁이라서 주식은 주식이지만 부동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먼저 인지하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들이 그 부동산 펀드, 리츠 펀드 투자하는 게 비슷해. 근데 롯데 리츠는 롯데 계열사에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롯데 쇼핑이 영업장이 한 84개 정도 될 거야. 그거를 관리하면서 갖다 해서 거기에서 임대 수익 받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 그러면 롯데 리츠가 그 84개 그거 외에 다른 걸 하려면 돈이 필요하지. 그래서 요번에 뭐 3천억 정도인가 증자하고 그걸 재원으로 딴 것도 투자 사서 건물을 사거나 뭐 투자 자산을 사서 또 거기서 또 임대 뜯어먹고 이러한 개념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5,000원짜리거든. 한 주당. 그러면은 이제 지금 나는 한 3년 정도 지나면 얘는 몇만 원짜리로 갈 것 같아. 전체적으로. 롯데 리츠 지분 구조를 보면 롯데 쇼핑이 50%를 가지고 있어요, 선생님. 그래서 지금 롯데 쇼핑이 뭐 약간 지금 주도주의 이제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의 세상 유통 소비 뭐 이렇게 해서 지금 롯데 쇼핑이 잘 가지. 올라가잖아요. 얘가 간 다음에 나는 롯데리츠가 그 게임을 메꿀 것 같아. 순서를 보면. 사실 롯데 리츠의 지분을 롯데 쇼핑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리츠가 올라가면 쇼핑은 더 주가가 탄력을 받아서 더 가겠네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리고 롯데 쇼핑을 키워갖고 거기에서 창출되는 에너지 갖고 리츠 자산을 더 확충시키는 작업을 계속 할 것 같아. 신동희 회장이. 그리고 호텔 롯데 가면 또 호텔 롯데도 또 관리 계약을 하고 이러면 이 사이즈는 거의 뭐 몇 조 사이즈로 커질 것 같거든. 그러니까 리츠 주가는 자산에 투여되는 그 투자 규모 자산이 커지면 커질수록 거기서 부스러기가 더 커질 거 아니야, 임대? 그쵸? 그러면 주가는 거기에 따라서 따라가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에 임대 사업자 소득으로 해갖고 이게 계속 가니까 이런 종목 투자할 때는 단기 호흡으로 보면 안 돼. 부동산적인 또 부동산 측면이 있으니까. 부동산 투자하셨다라고 생각하고 그 부동산 임대 수익을 주가 차익으로 롯데리츠가 대신 나한테 준다 생각하고 그러면 1년당 임대료 얼마 받나 한번 보자고. 이게 사실 또 배당도 6%로 배당도 많이 꽤 줘. 높아요. 우리가 부동산 투자할 때 뭐 하루 이틀 만에 전화해서 제 부동산 얼마나 올랐나요? 하지 않으니까 그것처럼 좀 긴 호흡으로 봐야 한다라고 하셨어요. 자, 손님 앞서서 롯데 글로비스와 뭔가 합칠 것 같아라고 하셨는데 롯데 리츠가 롯데 글로벌 로지스의 우선 협상권 계약을 해서 이 땅에 대해서 짓고 있는 물류센터 우선 매수할 권리가 있대요.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물류센터를 국내 처음으로 리츠 회사가 그렇게 편입한 게 있다라고 그러니까 또 기사가 났더라고요. 나는 롯데리츠가 합법적인 이제 부동산 투기하는 회사다라고 생각해. 부동산 투자 회사? 근데 선생님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좀 공실률도 많고 부동산 임대 수익도 좀 줄어들 것 같고. 그건 접근을 잘못했어. 아파트죠, 사무실죠, 택배 그거 뭐야 물류센터 그 공간 그러니까 그런 공간을 계속 땅을 확보하는 거야. 그러면 그게 그 택배란다. 그 물류센터들 진 데를 봐봐. 서울에 없지 않아요, 되게? 저기
경기도 이렇게 하다 보면 어디 허벌판이 큰데 이상한 이따만한 큰 건물들 아니면 우리 공항 가다가 이렇게 보면 옆에 허벌판에 이상한 이렇게 큰 건물들 그러니까 부동산 이런 창고형 건물이거든. 창고 건물에 그 물건을 갖다 저장하는 이런 시스템이지만 그게 땅 투자야. 부동산 투자. 그러니까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임야 산야를 다 해갖고 그거를 개발해서 이제 그 창고형 그걸 물류를 만들어 놓고 그 근방에 롯데니까 또 거기에다가 머리 써갖고 여러 가지 용도 변경해서 뭐 이렇게 해갖고 건물도 짓고 개발도 하고 막 이렇게 돼 보면 이게 땅 가치도 올라가고 자산 가치 올라가요. 나는 이런 개념으로 지금 머리를 쓰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임대 사업이 아니라 이게 물류나 이런 대지 지분이 큰 것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리스크는 좀 적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는 금리가 인상되는 시대를 이제 갈 것 같아. 사실 제가 그거 여쭤보려고 했어요. 금리가 올라가면 조달 비용이 늘어나는 거니까 리츠 회사 입장에서는 그게 리스크 아닌가요? 조달 비용은 늘어가겠지만 전체적인 시장이 지금 리츠 회사들이 인기가 없어. 지금 성장의 시대인데 이제 금리가 일어나고 시장이 약간하면 자산주에 대한 시각이 이제 선회갈 수 있어. 인플레이션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땅 많이 갖고 있는 회사, 그럼 이런 개념이 이제 리츠에도 들어와서 지금 리츠가 금리 인상 시기에 자산주 성격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시장 하락에 조금 방어를 할 수 있는 종목인 측면이 있는 거네요. 그리고 두 번째, 나는 이게 붙방주가 될 것 같아. 리츠가요? 이건 또 점핑하는 거야. 어디까지 점핑을 하셨어요, 선생님? 2바퀴 돌았어. 근데 리츠는 우리나라에서 땅 이렇게 해가지고 부동산 하는 건데, 요 회사가 뭐 파주에 땅이 있나요? DMC에 뭐 접근 권한이 있나요? 이제 그렇게 하겠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 정부의 색깔이 어느 정도냐면, 얼마 정도 법을 지금 바꿔. 그래서 북한 기업이나 어떤 투자가 우리나라 부동산이나 뭘 투자할 수 있게끔 길을 자꾸 틀려고 그래. 심지어는. 그러면 앞으로 2025년도 이후에 다음 정부 세대에서는 이게 우리가 사람 왕래나 물리하거나 기업과 기업의 합작이거나 뭔가 내가 그럴 때는 이제 KT가 이제 저기 평양지사를 만들어 갖고 거기에서 통신회에서 뜯어먹는 세상이 되는 데까지 KT 갖고 있자와 반대로 이 롯데 리츠가 롯데가 뭐 하는 회사야 기본이? 껌 팔고 뭐 그 얘기하려고 했는데 롯데껌, 네. 그러니까 소비재 그 밑바닥이거든. 그러니까 북한 주민한테 먼저 딱 하는 게 껌을 파는 거. 껌하고 화장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에너지가 딱 또 맞춰갖고 이게 코푼 돈이 저렇게 그룹을 만든 거거든. 껌 고고 이게 국민들의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그거를 총괄 관리하는 로지스틱 회사가 이제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물류라는 게. 근데 북방 관련해서 대북 관련주 하면은 롯데가 아니라 우린 현대를 생각하게 되는데 소비재주 관점에서 봤을 때 롯데가 또 숟가락을 얹을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화장품. 근데 롯데가 화장품이 뭐가? 아니. 롭스? 아니,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 사람이 왕래하는 세대가 되면 그냥 소비재, 먹거리, 그러니까 뭐 라면, 그러니까 오리온의 무슨 그 초코파이, 네. 이런 거 반대로 화장품 이런 거가 북방주가 될 수가 있는 거야. 네. 그런 같이 그거를 또 관할하고 뭐 할 수 있는 로지스틱 그런 걸 조절할 수 있는 싱크탱크의 어떤 중심이 이 롯데 리츠를 만드는지 한번 보자고. 신동빈 회장이. 네. 그래서 그걸 뻥튀기 해갖고 이걸 또 그래서 롯데 쇼핑과 뭔가 로지스틱 연결된 그래서 롯데그룹을 그래서 4개로 쪼개봐. 이미 2개로 쪼개는데도 머리가 아픈데 어떻게 4개로 쪼개죠, 선생님?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먹거리 쪽으로 한때 해쳐봐요. 첫 번째는 먹거리. 그러면 뭐야? 그 사이다 뭐 롯데 칠성. 롯데 푸드. 뭐 이런 걸로 하나 묶을 수 있잖아. 네. 먹거리. 두 번째. 롯데 제과. 이렇게. 두 번째로는 이렇게 롯데 리츠 쇼핑과 연결된
그 인프라 플랫폼. 쇼핑 관련 인프라. 어. 네. 그 다음에 이제 호텔업. 이게 이제 맨 위로 가겠지, 지주해 갖고. 네. 그리고 일본하고 분리하고, 이게 이제 제일 나중에 얘기고. 그 다음이 이제 마지막이 이제 롯데 정보통신도 있고. 등등. 등등 그런 걸로 또 다른 한나 해쳐 뭐야. 이네 가지가 딱 나와. 그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별이 될 수 있는 섹터는 어딜까요? 별이 될 수 있는 데는 순서로 가는 거지. 순서별로. 상장되는 순서대로. 상장되는 순서대로. 그래서 그 상장되는 기업들마다 지분을 누가 갖고 있는지 뭐 이런 걸로 해서 연결고리를 찾아서 그 먹거리면 먹거리 안에서 순환 매매. 하고. 그래서 나는 이 신동빈 회장 옆에 어떤 주수사가 있는 것 같아. 이게 사자잖아. 네. 네 가지를 구획화시키고 지금 그 로고도 봐봐. 이렇게 했다면 이렇게. 요게 이렇게 로고 이게 순환 구조거든. 점 딱 찍고. 네. 그러면서 이거 분명히 누가 주역을 공부한 있어. 그래서 높은 건물을 진주인가? 거기에 대해서 전주. 거기 하나, 잠실에 하나, 부산에 하나. 이걸 일본에 할지 평양에 할지가 이제 마지막 그 방점이야. 그럼 네 개 딱 되지. 네. 난 거기서 꼭대기에다 이거 서로 레이저 쏠 거 같아. 그 사이에서 이제 그랑조 나오는 거죠. 로보트. 그러니까 분명히 이러한 그 주주적인 사고가 있어. 네. 여기는. 그래서 앞으로 이 사구획을 만들 것 같아. 롯데그룹은. 그러니까 4개로 그룹을 분할한다. 거기에 중심은 롯데 지주다. 4가지 섹터로 나눈다. 4가지 섹터로.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하나씩 구획을 할 때 이 부채를 까나가는 걸로 순서로 롯데 렌탈. 그 다음에 호텔 롯데 지주전에 뭘 껴넣을지를 이걸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계속 추적을 해보려고 그래요.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IPO 후보군 하면서 또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롯데 컬처넥스, 컬처웍스, 코리아세븐, 롯데 GRS, 롯데건설 정도가 언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추가적으로 체크를 하면 좋을 것 계속 같아요. 해봐야겠지. 네. 그러면 뭐 이제 거칠려면 롯데건설을 먼저 할지 뭐 이거는 한 롯데렌타 상장되고 나서 그 다음에 한 몇 개월 지난다면 대충 또 윤곽이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럼 일단 롯데렌탈 관련해서 좀 더 관심 있게 롯데 렌탈 관련해서 좀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선생님 우리 롯데리치 얘기를 조금 더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선생님께서 투자 전략을 세워주셨는데 선생님 그런데 유상증자라는 게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유증 짱돌이라고 그러잖아. 증자를 하면은 어쨌든 유통 주식 수가 많아지고 주가는 단기간에 하락을 할 수밖에 없고 그 돈을 또 어디다 쓰는지도 모르고 투자를 했다고 해도 재무제표에 바로 반영도 안 되고. 그거는 어떤 자산을 사는데 이미 계획을 잡혀 있을 거야. 근데 내가 만약에 이 롯데리츠가 10,000원대에서 주가가 5,000원 10,000원 올랐다가 증자하면 이건 급락을 해. 진짜 짱돌이야. 근데 이거 상장하고 나서 지금 거의 뭐 1년, 2년 내내 그냥 5,000원이야. 그러면 그거 빠져봤자 10%.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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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에 이런 감각으로 옛날에 이제 바닥권에 있을 때 유증 게임을 한 적이 있었거든. SF 반도체 1,500원대. 그거 더블 먹었어. 1,500원대. 특수건설도 더블 먹었고. 증자 게임. 그러니까 유증 게임, 증자 게임은 나는 1년 잡아. 그리고 신주가 상장 나온 때부터 올라. 왜냐면 신주 상장 전까지는 눌러야 되니까 가격대를 위해서. 옛날에 SF 반도체 유증 게임, 특수건설 유증 게임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 스토리텔링이 딱 나와. 또 선생님 그것도 있대요. 사실 리츠 사업이라는 사업 자체가 꾸준히 자산을 편입을 하면서 유증 차입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게 바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임대 수입이 또 바로 발생을 한다고 해요. 일반적으로 뭐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건물이 돼 있는 거를 사는 거잖아요. 그 땅을 사거나. 그래서 유증을 해서 돈을 계속해서 뭐 자산을 편입을 해야 되니까 이 사업의 특성상 그런 부분이 있고 유상증자를 해서 일단 땅을 편입을 하면 거기서 또 수익이 발생하니까 훨씬 더 좋다라고. 그래서 난 리츠의 전략을 3년 잡는다면 더블 갈 때마다 팔고 분명히 또 증자할 거야.
근데 선생님 좀 그거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좀 피곤할 것 같기도 해요. 아니야. 5천 원이 만 원 됐어. 그럼 팔아. 그리고 또 증자하면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러면 5천 원, 만 원 갖다 증자 비율 했다. 그럼 반 정도 해서. 그럼 7천 원. 또 사. 그럼 또 증자하면 15,000원. 그러니까 이게 만 원에서 이게 HMN 같이 3,000원에서 15,000원 이게 쭉 가는 그래프가 아니야. 이게 격자, 이게 뭐라 그러지? 이렇게 놓고 떨어지고, 기다가 가고, 고점 또 쉬고, 이러면서 움직일 주가. 환장 패턴. 환장 패턴이 이게. 내가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았고 여기서 사고 이렇게 하면 괜찮았지만 반대로 하면 그냥 아주 그냥 그러니까 그냥 반은 그냥 끝까지 가보고 전체 포트 편입 비중 중에 그리고 팔고 사고 하면 그건 풀어나갈 수 있잖아. 근데 선생님 여기서 5,000원에서 10,000원까지 갔어요. 그래서 수익 실현을 했어요. 근데 유상증자 얘기가 없이 더 올라가요. 그럼 어떡해요? 그러면 반 정도를 내가 다시 다 팔았어. 진입 로직을 걸면 되잖아. 또 거기에서 상황에 따라서 조절을. 이거는 물량 늘리기 전략에 팔아서 떨어질 때 사고만 해서 이건 맞잖아. 근데 틀리는 경우도 많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팔았는데 다시 진입 시점에 로직을 딱 걸어 놓으면 돼. 그러면 물량은 줄어들겠지만 다시 올라가는 그 에너지를 내가 내 걸로 만들 수 있어. 그러니까 시스템 로직을 만들어야 돼.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로직대로 해야지 본인의 판단대로 하지 말라. 가슴이 시키는 대로. 가슴이 시키는 대로 한다고? 그러면 이제 큰일 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 이번에 유상증자 예정되어 있는 거 정보 좀 드릴게요. 운영정보 확보를 위해서 3,571억 원 정도 유상증자 결정을 했습니다. 2021년 1월 8일에 공시가 나왔고요. 한 주당 5,030원. 주주 배정 후 일반 공모 방식이고요. 신주 배정 기준일은 2021년 1월 27일, 그리고 확정 예정일은 2021년 3월 3일, 청약 예정일은 2021년 3월 8일부터 9일까지고 납입일은 3월 26일이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상장일은? 상장일? 신주 상장. 안 썼네요. 신주 상장일은 언제일까요, 선생님? 조사를 안 했구만. 여기까지 다 했는데 이렇게 딱 하나가 빠지니까 또 이런 여러분들 신주 상장일 언젠지 찾아서 댓글로 부탁드려요. 자, 일단 롯데 리츠까지 이야기를 이렇게 이어 나왔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좀 긴 호흡에서 답답하지 않게 기다리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걸 생각을 하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우리가 롯데 그룹주 중에서 선생님, 롯데 지주는 언제 갈까요? 롯데 지주 우선주도 그렇고. 가장 늦게. 호텔 롯데. 롯데 리츠 3년 보신다 그랬는데 롯데 지주는 더 늦게 가요? 10년. 호텔 롯데가 상장되고 네. 그 개념이 나와야 돼, 그거는. 그러면 롯데 지주 우선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긴 호흡에서 조금이 아니라 좀 많이 긴 호흡에서. 그 사이에 롯데 지주 우선주는 우리가 크게 한 게임 한 적 있잖아. 네, 그때에서 작년에 팔았었어요. 그리고 다시 껴넣었지. 지금 구주만 그냥 왼수같이. 그런데 구주도 6만 원은 올 것 같아. 3년 안에. 6만 원 할 때 팔아갖고 다시. 그러면서 이 큰 게임은 롯데 지주를 나는 20만 원 만들 것 같아. 이게 모든 게 다 끝난 다음에. 마치 SK가 맨 마지막에 가서 불을 질렀던 것처럼요. SK가 10년 동안의 그래프를 딱 봐봐. 비슷해. 그러니까 그렇게 작업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네. 그 부분을 추적을 해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선생님, 그러면 이제 롯데그룹 전반적으로 우리가 좀 중요한 거 위주로 짚어봤는데 최근 들어서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이 바닥을 탈출하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가 롯데그룹 하면 뭐 코로나 피해주, 중국 피해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같은 섹터에 묶일 수 있는 화장품이 가고 있다는 건 롯데에도 좀 긍정적인 시그널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이후의 시대로 지금 시장은 가고 있고 인플레이션을 대비하는 시대로 가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화장품, 유통, 소비, 항공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막 가잖아. 심지어는 마을과 하나토가 더블이 갔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실제에서 지금 시장에서 나오니까 또 이게 또 북방하고도 연결돼 있고 중국하고도 연결돼 있어. 시진핑은 언제 와요? 몰라. 오는지도 모르겠어. 좀 분위기만 형성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선생님 좀 일부에서는 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롯데그룹이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올라갈 것 같다라고 하는 건 좀 리스크가 크지 않나요? 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뭐 많이 떨어졌다고 올라가는 이유가 어딨어. 항상 대주주의 탐욕이 작동하나. 지금 신동빈 조인트 간다 다 모아놨고 열받았고 돈 풀어야 되고 이런 어떤 그 대주주의 탐욕 욕구가 딱 아니면 금년도 이 돈 어떡할 거야? 갚아야 되면. 정의선 부회장이 회장 되면서 이 욕구가 글로비스 이렇게 해서 이 에너지를 낳았듯이 롯데그룹은 금년도에 아주 그 조인트 까면서 사람들 탁다리 하면서 모든 걸 에너지를 총합하고 아니면 자르고 막 이럴 거야. 그러니까 눈에 불 켜고 옛날에는 롯데가 진짜 좀 이게 늘어지는 회사였거든. 좀 뭔가 이렇게 좀 약간 땡부라고 할 수는 그렇고 약간 조금 편한 근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꿀잡이였는데 이젠 좀 바뀌었다 분위기가. 피곤하실 거야. 일단 뭐 자금이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들이 워낙 많으니까 또 이건 해결을 해야 되니까 롯데그룹 차원에서는 찾아보니까 3월 26일이다. 3월 26일 신주 상장. 신주 상장일 롯데 리츠 신주 상장이 3월 26일이니까 대충 6월달 7월달이면 되겠네. 납입일이 상장일이네요. 신주 상장 예정일 납입일이 또 26일이야? 네네. 그러면 뭐 알겠습니다. 자, 오늘 롯데그룹주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도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서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저희가 좀 여러분들의 코멘트를 좀 읽어보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보시면서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뭐 답답하다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저희 뭐 다인경제 카페 오셔서 좀 다양한 정보도 얻어보시고 좀 새싹 공부방을 잘 활용하시면 좋겠어요. 그게 정말 주옥 같은 정보들이잖아요. 사실 선생님께서 투자 자료를 만들고 또 전략을 세우시는데 기반이 되는 자료들이라서. 그리고 그 주린이 초보자 되시는 분들은 코스피 200부터 배우시고 거기서부터 싸워요. 10대 재벌 기업들의 계열사부터 공부하시고 거기서부터 싸게 살 수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 다음에 거기서 돈을 버셨으면 이제 그 세력주나 잡주나 투기주나 이렇게 확장해 나가지. 뭐 어디서 누가 뭐 했다 해서 이상한 기업들 그냥 나도 전혀 모르는 기업들 들어가갖고 막 투기적인 거래를 하다 보면 그 성공이 쥐약이 될 수 있다는 것도 항상 명심하시고, 그리고 제일 편한 게 다들 관심 없고 나쁠 때 10대 재벌주 중에 외롭게 투자하면 한 1년에 3년 넘으면 내가 보기에는 50에서 따보는 꼭 주더라고. 그리고 좀 마음이 편안하죠. 올라간 게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10대 기업들 그리고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또 방송 영상 만들어 놨어요. 이게 뭐 그때그때 시황에 따라서 뭐 매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분 구조 그리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 뭐 그런 기업적인 부분이라서 저희 영상 다시 보기 통해서 보시면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롯데그룹 한 번 한 적 있을걸? 네, 했어요 지난번에. 그것도 호텔 롯데 관련해서. 그거를 보세요. 이거 보시고 호텔 롯데 영상 다시 보시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거 영상 다시 보기 하시면 좋겠다고 했는데 선생님 최근에 제가 실시간 댓글이 달려서 계속 봤는데 이정민이란 분께서 방송을 최근 거부터 보셨는데 지난 일주일 내내 저희 방송 다 다시 보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댓글을 다 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보기 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더 기분이 좋고 또 뿌듯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도 봤던 영상 다시 보시면 또 새로운 게 보이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안녕.